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7월 14일 오전 2시 48분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고요. 오랜만에 새벽 방송이네요. 갑자기 이제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영상을 급하게 좀 올리게 됐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너무 좋고 비트 31,000 위로 안착을 해주면은 좀 좋지 않을까,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라고 보는데, 계속해서 31,000 위쪽에서 강하게 좀 눌리는 그림이 나왔었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이슈 자체는 리플 쪽 이슈가 좀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들 이제 좀 들으셨겠지만은 리플 쪽 판결 자체가 약식으로다가 나름 좀 좋게 일단은 뭐 부분 판결이랄까 뭐 그런 게 좋게 나와서 일단 리플이 엄청나게 좀 상승을 하고 있고, 일단 시총 10위권 안에 있는 프로젝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갑자기 50% 이상의 상승을 보인다는 거는 진짜 좀 많이 오르는 것이죠. 그리고 거래량도 꽤 많이 붙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 달이었나요? SEC에서 이제 리플을 예전부터 소송으로 걸고 넘어졌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도 계속 걸고 넘어졌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조금은 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 덕분에 당시에 이제 좀 많이 하락을 했었던 이때죠. 6월 10일이죠. 뭐 솔라나라든지 뭐 등등 매틱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이제 좀 메이저 알트코인들 그때 저격 당해서 좀 많이 떨어졌었죠. 비트코인은 거의 뭐 1% 2%막 움직였었는데, 그런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좀 저격을 받아서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렇게 많이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좋고요. 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거의 여기 알박기 해놓은 상태에서 알트들도 좀 분위기가 올라갔다. 그러면서 동시에 도미넌스는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비트가 시총이 높긴 하지만 리플이 뭐 50% 상승을 한다 이런 느낌이면은 아무래도 전체 마켓 대비 시총을 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빠지고 있지만 시장 분위기는 좋다, 나쁘지 않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이 이제 장이 좋았었던 지가 굉장히 많이 됐었잖아요. 오래됐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그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따라갔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그때 6월 10일 그때쯤에 SAC 이슈 때문에 좀 같이 못 따라간 느낌이 있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고 좀 키 맞춤하면서 좀 31,000 위로 안착을 해주면은 분위기 좀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번 하반기 뭐 4분기라든지 뭐 내년 초부터 해가지고 금리 인상 그리고 금리 인하 이런 게 밀렸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장이 조금 꺾인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나스닥이랑 키 맞춤은 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좀 그런 시장에 있고, 리플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런 것들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새벽 시간대, 그러니까 11시 이후, 밤 11시 이후로 시장을 좀 잘 보고 있다가 이런 이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다가 얘가 좀 오르는 게 심상치 않아. 요거 굉장히 파워를 가지고 오르는 것 같아 라는 게 포착이 된다면 여러분들 좀 자신 있게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분위기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쫄아가지고 너무 또 떨어질 거야 이렇게 관점 가지고 너무 매수하는 거에 좀 주저하지 마시고, 뭐 비트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비트가 돼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한번 슉 올라갈 때 살짝 조정 오면 뭐 좀 산다든지 이러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1시간 봉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못 샀어도 뭐 0.63, 64 뭐 이때 샀어도 지금 벌써 뭐 20% 정도 수익이 나는 그런 좀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평일 밤 11시 이후부터 새벽 3시 전 요 타이밍에 좀 매매를 해봐야지 하신다고 한다면은 이제 코인리스라든지 이런 뉴스 기사 그리고 커뮤니티 그리고 이런 식으로 차트 좀 켜두시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솔라나도 좀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FTX 뭐 부활 이런 이슈 내년 24년 2분기를 좀 이렇게 부활로 목표를 두고 있더라고요. 여기 이슈가 있었는데 어디 갔죠? 뭐 FTX 이거 같은 경우는 거래소 제출범을 위해서 내년 2분기까지 좀 준비를 하겠다 뭐 이렇게 말은 나오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때 가서 뭐 구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쪽으로도 호재가 계속 돌고 있고 솔라나 같은 경우도 이제 그에 맞춰서 같이 오른 것도 있지만 그거랑 플러스 알파로 저번 SEC의 저격 대상이 됐었던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뭔가 좀 이중으로 많이 오른 느낌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저번 하락 때 12달러 대까지 떨어졌었고 그리고 작년 FTX 뭐 나랑 갔을 때 8달러까지도 갔었습니다. 근데 벌써 26달러예요, 여러분. 벌써 저점 대비 물론 이게 우리가 뭐 8달러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건 확률이 굉장히 낮지만 적어도 뭐 10달러대에 느긋하게 매수를 했어도 수익률이 뭐 거의 뭐 두세 배? 두 배? 내지는 뭐 몇십 프로까지도 났을 수 있는 그런 좀 기회에 장세가 많이 있었다. 불과 한 달 전이에요. 물론 이때는 좀 저도 쫄아가지고 이거 심상치 않은데 막 이랬었는데 확실히 악재에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거는 매수를 못해요. 큰 돈으로는 매수 못하죠. 여유 자금으로만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너무 막 이렇게 막 오를 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런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하시되 손절 라인 잡으시고 하시면서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안 되는데 포모가 너무 와 그러면 또 안 되는 매매 억지로 하시다가 막 손실 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조급해가지고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아직 나의 때가 아니다. 아직 나의 때가 아니고 이번 올해 반등장이 굉장히 좀 길게 가는구나. 하지만 내가 어쨌든 간에 이 반등의 고점 정도는 체크를 하고 조정이 올 때 들어가야지 하고 좀 느긋한 마음으로 분명히 또 기회는 올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조정이 왔을 때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조정이라 함은 뭐 앞자리 1만 달러대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조정 오면 뭐 예를 들어서 28,000, 25,000, 뭐 2만 초반대 이렇게 오면은 뭐 분할로 들어가면서 좀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꽤 많이 오르네요. 앞자리 2달러 2가 안 찍혔네요. 2가 안 찍혔고 요런 거는 이제 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만약에 내가 2,000달러에 팔고 싶어. 그러면은 2,000달러 매도보다는 보시면 2,000달러 매도벽이 굉장히 두껍죠. 그리고 2,000달러 매도보다는 예를 들어 1,998달러 이런 식으로 걸어두시면 좋습니다. 1998 이렇게 하면은 웬만하면 걸리거든요. 2,000달러 찍더라도. 그래서 이런 팁, 짤짤한 팁이었고요.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오른 지가 한 아까부터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까 대략 한 12시부터 올랐기 때문에 한 대략 3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요게 내일까지 추가로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뉴스라고 보긴 하는데 어쨌든간 시총도 높고 리플에 대한 뭐 리또석이라든지 뭐 그런 안 좋은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수익이 났다면은 과감하게 불타게 하시되 과감하게 익절하세요. 항상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길게 가져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도 뭐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개별 이슈 그런 것들로 좀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 근 한 3주 정도 좀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전체적으로 비트가 이제 구간에 이제 정박을 해놓고 나름대로 알트코인, 메이저 알트코인, 준 메이저 이런 식으로 좀 순환매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그거를 불장에서만큼 선명하게 못 느꼈을 뿐이지 생각해 보시면은 분명히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고 올해 분명히 이제 여러 가지 기회들이 왔었던 것들 중에 하나였다. 물론 분부 같은 좀 지금 바이낸스 이슈 이런 것들이 좀
묶여있는 코인 같은 경우는 좀 덜 오르긴 했죠. 그나마 그저께 이제 런치패드 발표가 나면서 조금 오르긴 했는데, 그래서 뭐 이더리움도 많이 올랐고 리플도 많이 올랐고 뭐 카르다노 지금 또 많이 오르고 있죠. 솔라나도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근 한 3주 동안 SAC 그때 바닥 찍고 다시 바닥 찍고 분명한 순환매는 있었습니다. 라이트코인도 많이 올랐죠. 70달러대, 60달러대였는데 폴리곤 같은 경우도 엄청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번에 순환매 때 안 올랐던 얘들이 있죠. 그런 얘들은 진짜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얘들은 점점 시총 순위가 밀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계속 쭉 이렇게 보세요.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텔라 같은 경우는요, 리플이랑 좀 같이 오르는 그런 코인이죠.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업비트 볼륨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비슷하네요. 지금 리플 거래량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그 업비트 기준으로도 10억, 100억, 1000억, 1조인가요? 1조가 넘네요. 순식간에 지금 시간대 원래 업비트가 이렇게 거래량 나오기가 어려운데 와우, 장난 아닙니다. 리플 다 그냥 긁나봐 시장가로. 굉장히 좀 거래량이 터지고 밈코인 때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밈코인처럼 막 오르네요. 그냥 분명히 고점은 또 갱신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플 덕분에 지금 나름 훈풍이 좀 불죠.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 상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리플 미워하지 마시고, 리플이 어쨌든 소송 쪽에서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면은 메이저 알트코인들도 이제 최근에 이제 그렇게 좀 눌렸었던 그런 것들로부터 해방이 되고 시장 전체적으로 좀 돈이 돌고 이런 선순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리플을 막 이렇게 좋은 코인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소송 같은 좀 뭔가 어거지 소송 이런 것들은 암호화폐 시장에 좋진 않죠. 좀 전체적인 뉴스 한번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최근에 이제 투자 좀 많이 받았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사운드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안드레센 호로이츠, 코인베이스 벤처스 이런 식으로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요거 말고는 좀 눈에 들어오는 게 없더라고요. 사운드 프로젝트 한번 언급해드리고, 이제 악, 요 아크함? 뭐라 읽어야 되죠? 요 프로젝트가 이제 런치패드, 바이낸스 런치패드로 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바이낸스가 좀 많이 두들겨 맞으면서 거래량도 좀 뺏기고 미국 주도로 가는 지금 시장에서 뭔가 조금씩 이탈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바이낸스가 어떤 흐름으로 좀 갈지 궁금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적어도 다음 사이클까지는 아예 막 이렇게 배제되거나 그러진 않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거는 최근에 이제 요 이슈 있죠. 어디 있죠? TUSD, 바이낸스 BUSD 이제 한번 뚜까 맞고 TUSD 페어로 바꿨죠. 근데 이제 요게 나름 뭐 투명성 부족하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TUSD를 들고 장기 홀딩 이런 건 좀 비추인데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거는, 비트코인을 만약에 내가 사신다라고 하면은 TUSD로 변환을 하셔서, 여기 지금 마켓 피는 공짜거든요. 그래서 패긴 거의 뭐 0.0003 요 정도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변환을 하셔서 TUSD BTC 마켓에서 매수 매도를 하시는 게 수수료 굉장히 많이 아낄 수 있어요. 오히려 거래량은 TUSD 마켓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그 방법 괜찮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내가 뭐 테더를 들고 있는 것, 현금을 들고 있는 것처럼 TUSD를 들고 있는 거는 좀 비추. 그리고 최근에 또 환율이 엄청 떨어졌죠. 환율이 엄청 떨어졌고 금리 인상을 했지만 이제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거의 뭐 그런 반응들도 많아서 환율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100을 이탈해서 깨졌고요. 최근에 그리고 폴리곤 같은 경우도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또 한다고 하는데, 요게 아예 티커를 바꾸는 그런 마이그레이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요거 매틱 전에 뭐였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매틱이 원래 매틱 전에 이제 폴리곤이었다가 이제 네이밍만 폴리곤으로 바꾸고 이제 티커를 갖다가 요번에 이렇게 바꾸는 느낌입니다. 폴리곤도 굉장히 좀 많이 올랐었고 폴리곤도 분명히 저력이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이다 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리플 같은 경우 지금 계속 많이 오르네요. 물타기 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얼마나 오를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SEC 뭐 비트와이즈 요 이슈도 있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신청한 걸 갖다가 오케이 검토해볼게 이거지 ETF 통과 이거는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요 이슈도 아까 리플이랑 같이 터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전환되는 한 축을 맡았었죠. 그래서 리플 이슈에 대해서 유리한 판결이 있었지만은 분명히 이제 좀 그렇게 언급을 했던 부분들도 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완벽한 호재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막 오르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오늘 영상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최근 3주 내에는 분명하게 비트가 계속해서 도미넌스가 오른 게 맞지만은 정박을 해두고 알트코인들의 순환매는 분명히 있었다. 다만 우리가 그거를 인지가 좀 안 됐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게 분명히 있었고 확실하게 비트가 오르고 순환매는 항상 온다, 왔었다. 그 부분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좀 개별 이슈 이런 것들로 많이 오른 것 같긴 해요. 리플도 이런 소송이라든지 뭐 솔라나라든지 뭐 매틱 이런 얘들 이번은 그리고 확실히 좀 올드 코인들이 좀 강세였던 것 같긴 합니다. 리플도 거의 한때 시총 2, 3위 까지도 막 엎치락했던 프로젝트였고 그리고 뭐 비트코인 캐시라든지 아까 뭐 스텔라도 많이 오르죠. 이런 진짜 올드 코인들 많이 올랐습니다. 카르다노랑 뭐 솔라나는 나름 요 정도 시총 순위랑 어떤 밸류로 좀 고착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좀 주워 볼 만한 알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에 반해서 이제 뭐 아발란체라든지 뭐 폴카닷 이런 얘들은 좀 이런 상황 이런 시장 상황이 유지됨에 따라서 시총이 오히려 좀 내려가는 이런 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알트코인을 좀 사고 싶은데 좀 그런 메이저 알트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좀 이런 위쪽에 카르다노, 솔라나, 뭐 폴리곤 이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쵸. 이런 애들이 많긴 했어요. 저번 사이클에서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2019년도 될까요? 시장이 완전 리셋되고 나서 그때 막 진짜 망하니 많이 말이 진짜 많아요. 비트코인 망했다. 막 그러면서 진짜 막 난리 났었다가 한번 리셋되고 나서 다시 시작을 하면은 상승률이 분명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상승률이 좋았던 알트코인들 있죠. 그때 그러니까 17년도에 한창 핫했던 알트코인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18년도 말에 날아갔다가 19년도에 다시 올라오는 알트코인들 역시 이런 얘들 뭐 이런 얘들 있었는데 그런 얘들마저도 지금 상폐된 일을 진짜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뭐 솔라나라든지 이런 토큰들 그러니까 카르다노는 진짜 운 좋게 남은 거고요. 카르다노 같은 급의 토큰들이 굉장히 많이 반등은 같이 했으나 그 이후로 쇠퇴를 하면서 뭐 예를 들어 넴이라든지 넴 예를 들어 뭐 넴, 뭐 IOST 또 뭐가 있을까요? 되게 많았는데 그때 막 이렇게 또 떠올리려고 하니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물론 지금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아예 뭐 아싸리 망한 토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런 좀 준메이저 물론 좋지만 좀
좀 더 안전하게 비트코인 위주로 좀 탄탄한 투자를 해나가는 게 어떨까. 물론 이렇게 중간중간 반등 오고 내가 불타기 할 자신 있고 하면은 수익 내 가지고 비트코인 그만큼 더 사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카르다노 같은 경우는요 진짜 운이 좋았던 케이스예요. 카르다노 급으로 2017년 18년 초까지 해서 완전 펌핑 된 애들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날아가고 나서 다시 좀 반등 막 이렇게 하면서 역시 우리 카르다노, 역시 우리 뭐 램, 역시 우리 IOST 이랬다가 이제 그 이후로 쇠퇴를 하면서 저 뒤로 밀린 애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의 포지션을 따지면 이제 솔라나 정도 되겠죠. 솔라나도 지금은 좋지만 다음 사이클까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죠. 그리고 뭐 폴리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지금 분위기로만 보면은 좋습니다. 좋은데 아발란체도 마찬가지고 폴카닷은 좀 밀리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폴카닷이랑 이런 애들은 그래서 저번 사이클과 좀 같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분위기 너무 좋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즐기실 분들은 좀 과감하게 즐기시고 아 내가 진짜 포무가 와서 미칠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기회는 분명히 또 올 거는 선명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기다리시되 진짜 내가 이번에는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사야겠다 그런 마인드로 기다리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 비도 진짜 많이 오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고 건강이 최고죠. 안전이 최고죠. 이 정도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좀 많이 분위기 좋습니다. 즐기세요. 안녕.